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과 함께 다시 야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전지훈련을 마무리한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지난 8일부터 시범 경기를 시작했는데 역대 시범 경기 최다 1일 관중 기록을 세우기도 하며 일찌감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구 연고팀인 삼성 라이온스는 지난해 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진출, 준우승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만큼 올 시즌 활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크오는 삼성 라이온즈의 2025 시즌 전망과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패널 소개합니다. 이종열 삼성 라이온즈 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서건 대구 MBC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025 시즌 개막을 앞두고 각오를 할까요? 소감 먼저 듣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네. 말씀 주시죠. 사실 작년 이맘때 많은 야구 전문가들이 삼성 라이온즈를 하위권 또는 최하위권으로 봤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코리안 시리즈까지 진출하는 성과를 만들어냈고 올해는 그거에 완전 반대인 것 같아요. 5강 후보, 3강에까지 넣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거의 다른 전문가들이 밑바닥을 예측할 때 네. 3위를 예측했던 대구 MBC의 스포츠 예측 전문가 성문어 우리 서건 기자는 3등을 예측했었습니다. 시즌 개막을 보는 소감 어떠십니까? 일단 지난해 이 준우승이란 성과가 팀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팬들의 관심도 확실히 높아졌고요. 물론 지금 KBO 리그는 성적과 무관할 정도로 모든 팀들이 다 인기가 있고 열기가 뜨겁지만은 특히 삼성 그리고 이 대구 지역에서의 좀 관심과 열기는 높아졌고 그 높아지는 열기에 지난해 성적이 진짜 완전한 부스터를 달아줬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굉장히 뜨거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괌에서 1차 그리고 오키나와에서 2차 스프링 캠프를 가졌었는데요. 이 실전 훈련 이어서 거치면서 그동안 정비를 하는 과정 두 분 다 지켜보셨는데 일단 스프링 캠프 어땠는지 한번 지켜본 서건 기자부터 먼저 말씀을 한번 주시죠. 제가 여지껏 캠프 간 중에 아마 가장 좀 캠프에 늦은 시점에 간 것 같아요. 올해 개막이 조금 빠른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제 선수단 철수 전날까지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맘때가 되면 사실 조금 선수단 분위기가 지칩니다. 그리고 선수들도 그러니까는 피로가 있죠. 근데 이번 시즌은 지난해 좋은 성적 여파인지는 몰라도 선수단 분위기 자체가 그 시기까지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주요했고요. 2등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선수단이 희망과 이런 것보다는 아쉬움 그리고 올해는 그걸 극복하겠다. 모든 선수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캠프 분위기만큼은 진짜 역대급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장 이정열 단장 보시기에는 이번 스프링 캠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석 기자님이 좋게 봐주신 것도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처음 왔을 때 저희가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에서 1무 8패를 했거든요. 그리고 2월 9일부터 게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서 아예 올해는 날씨가 좋은 괌을 1차 캠프로 선택을 했고 날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의 30도 이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충분히 몸을 잘 만들었고 그 이후에 2차 캠프로 오키나와로 오다 보니 3승 3패 성적을 거뒀고 올해는 조금 더 고무적인 게 작년에 뽑은 신인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이 선수들이 2차 캠프에서 활약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덩달아 더 동기부여도 되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석 기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끝까지 분위기가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작년에 잘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복습 잠깐 하고 넘어가죠. 어떻게 잘했던 이유를 한번 되짚어 봐야지 잘한 건 더 유지를 하고 못한 건 좀 고쳐서 갈 수 있기 때문에 2024 시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9년 만에 한국 시리즈를 진출을 했고요. 라이온스 파크에서 한국 시리즈를 처음 보낸 겁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못 가본 팀도 있는데 뭔 얘기냐, 9년이 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른바 왕조 시대를 열었던 구단에서 9년 만에 나갈 정도였으면 팬들이 어떻겠습니까? 맞습니다. 작년 준우승 아쉽습니까? 너무 이 정도면 너무 만족한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아쉽다의 한 표입니다. 이유는
KBO 리그를 하면서 코리안 시리즈 진출하기 지금 보셨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출을 하면 우승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해 아쉬웠던 부분은 뭐 다 아시겠지만 날씨에 대한 변수. 다들 말씀하시지만 야, 그날 계속 진행했으면 뭐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날씨가 계속 뭐 비가 왔는 상태에서 했다고 해서 이긴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막상 지고 나니까 아쉬웠던 부분. 근데 저희가 조금 더 아쉬웠던 부분은 주력 선수들 부상이거든요. 그 부상만 없었으면 더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막상 코리안 시리즈 진출했을 때 기회가 왔을 때는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네, 아쉬움이 컸다 쪽이라고 하셨습니다. 석 기자는 어떻습니까? 뭐 단장님 이렇게 얘기하셔서 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그 한국 시리즈만 놓고 보면 아쉬움이 있죠. 뭐 말씀하신 특히 원태인 선수 잘 던지고 김원곤 선수 홈런 쳐서 리드 잡은 상황에서 그날 날씨 자체가 이게 1차전 해도 되나 싶은 뭐 그런 상황에서 시작이 된 거였으니까요. 근데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뭐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구자욱 선수 부상도 있었고요. 뭐 그런 거 저런 걸 다 합치면은 그 가을을 이렇게 보면은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인데 시즌을 길게 보면은 좋은 시즌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9년 만에 한국 시리즈도 뭐 9년 만에 한국 시리즈지만 그 9년 동안 가을을 딱 한 번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라팍이라는 좋은 새 집에 와서 잔치는 한 번밖에 못했던 거예요. 그 전까지. 그러다가 그때 한 잔치에서는 또 잔치상을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뭐 차렸더니 바로 치워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어찌됐던 플레이오프는 저희가 승자가 됐고 한국 시리즈를 아쉬운 점을 찾자면 너무 많지만 그래도 홈에서 한국 시리즈 승리를 했잖아요. 저는 그런 기억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좋게 남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해도 삼성은 좀 도전자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도전자가 바로 우승을 하면 올해는 이제 우승해도 사람들이 또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단계별로 올라가는 점에서 지난해 뭐 전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승에도 감동이 없다는 얘기 나오자마자 이 댓글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우승했는데 어떻게 감동이 없을 수가 이상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취소할 기회를 드릴까요? 아니요. 올해 더 잘하기 위해선 그런 발판이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열 단장님 모셨는데 이 단장님 오시고 난 뒤에 구단 역사상 이 단장님이 구단 역사상 최초의 선수 출신 단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 단장 오시고 난 뒤에 성적이 좋은 성적을 낸다는 평가를 하는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는데 네. 스스로 이런 얘기하시기는 좀 쑥스러울 수도 있지만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비결은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또 잘해야 되기 때문에 비결은 이제 비밀인데 제가 생각하는 건 원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야구 팀으로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요인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선수들, 코칭 스텝, 거기에 구단 프론트. 거기에 더해서 지난해 보면 핵심은 저는 열광적인 삼성 라이온즈 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셨지만 정말 전국 어느 구장을 가도 열광적인 응원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선수들이 인터뷰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팬분들 덕분에 힘이 나고 있다.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도 분명히 근거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잘 할 수 있었던 비결, 정확히는 저의 힘이 아니었고 팬분들과 또 우리 선수들, 프론트가 한 팀이 됐던 게 비결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유능한 사람으로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단장님 멘트로는 정답에 가까운 멘트를 딴 사람들은 하위에 치겠는데 석 기자 보기에는 어떤 점이 있었길래 이런 다른 시즌과 다른 차별화된 성적을 낼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일단 지난해 이제 개막하기 전에 그 스토브 리그라고 하죠. 겨울 이적 시장에서 저희가 어쨌든 뭐 FA 시장에 불펜 투수를 둘이나 그것도 각 팀의 마무리들을 둘이나 데려왔습니다. 물론 지난해도 불펜에 대한 아쉬움이 없진 않았지만 산술적으로 그 전년도 기록을 봤을 때 그 뒷문에서 우리가 놓쳤던 경기들의 한 절반 이상만 가져가도 가을 야구 진출이 가능하다고 봤고 뭐 그게 이루어진 게 크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외부에서 사람들이 보는 문제점을 그 외부에서 온 단장님부터 뭐 사람들이 그거에 지혜를 모은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일단은 개선을 하자. 그게 맞아 떨어진 게 뭐 결과까지 이어졌다고 보고요. 그러나 예상 못한 플러스 요인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거는 그렇게 어리고 젊은 선수들이 잘해줄 거라는 거는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잘해주면서 이 친구들이 그냥 홈런을 치고 뭐 타점을 내는 게 아니라 팀에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났고 그런 점들이 이제 삼성이 한국 시리즈까지 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루키들이 힘을 내버리면 네. 선배들 힘 안 낼 수 없고 팀 전체적으로 정말 이 전력이 주는 힘이란 건 엄청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올 시즌이 더 기대가 됩니다. 2025 시즌 목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당연히 단장님 올 시즌 목표 우승이라고 보면 되겠죠? 사실 모든 프로야구 팀 관계자들의 목표는 우승입니다. 사실 우승을 목표로 하지 않는 팀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난해는 저희가 전력이 사실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했던 말씀은 쉽게 지지 않는 팀을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목표는 우승이고 저희 역시 우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갈 생각입니다. 네. 석 기자 보기에는 우승을 위한 준비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상대성이 좀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해 순위를 다 바탕에 두고 사실은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해 이제 기아가 거의 90승에 가까운 87승을 했고 저희가 80승에 조금 못 미치는 78승을 했거든요. 두 팀의 격차가 좀 큰 편입니다. 1, 2간 격차가 너무 컸다는 게 올해 과연 삼성이 지난해만큼 하더라도 다른 팀들이 어떤 성적을 거둘지 여부가 조금은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리그에 그 두툼한 중위권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상위와 하위 그룹들이 격차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길 경기, 잡아야 될 경기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지난해 삼성이 다소 유리했던 거는 삼성과의 매치업을 다른 팀들은 좀 잡을 수 있는 경기라고 여겼다가 삐끗삐끗한 거죠. 근데 올해는 아마 다들 전력을 다해 저희한테 붙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겨낼지가 가장 중요한데 일단은 연습 경기라든지 지금의 전력을 봐서는 지난해 가장 힘들었던 기아를 상대로는 지난해보단 잘할 것 같습니다. 네. 잘해야 된다는 요구사항 같은데 이정열 단장은 단장으로서 이번 준비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석 기자님이 당황스러운데 기아를 상대로 잘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4승 12패 했거든요. 두산하고 똑같 반대로 12승 4패를 했는데 작년에 코리안 시리즈가 끝나자마자 저희 사장님이 저한테 주신 미션이 기아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고 그중에 한 명이 사실 배찬승 선수예요. 그러니까 기아뿐이 아니고 상대의 주력 선수들이 지금 보면 대부분 좌타자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팀에는 사실 좌타자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구위를 가지고 있는 좌투수가 없었기 때문에 배찬승 선수를 선택을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연습 경기나 시범 경기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기아를 상대로 이제 얼마든지 더 게임을 해볼 수 있고 또 좌타자가 주력인 팀들과도 충분히 겨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 스프링 캠프 지켜보면서 올 시즌에는 아마 이 선수가 가장 주목되는 선수, 유망주라고 하는 선수를 꼽을 수 있다면 단장으로서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두 명을 좀 뽑고 싶어요. 배찬승 선수하고 지금 이호성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를 되돌아보면 김영웅 선수라는 라이징 스타가 있었잖아요. 그 김영웅 선수를 발탁하게 된 건 결국 이재현 선수의 부상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재현 선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선수를 찾다 보니 김영웅 선수가 있었고 김영웅 선수가 그 역할을 정말로 잘해주면서 본인도 그렇고 팀도 그렇고 상승했던 것처럼 배찬승 선수가 좌투수에서 불펜에서 역할, 이호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플로리다에 있는 CSP라는 트레이닝 센터를 갔는데 이승현 선수 좌투수, 거기에 최원태 선수 세 명이 같이 갔는데 구위로 봐서는 이호성 선수가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그 선수가 거기에서 좋으면서 이쪽 왼쪽에 외복사근을 다쳤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공을 던지면 이쪽 외복사근에 부상을 당하는데 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몸을 잘 쓰고 있다. 그래서 어제 경기에 나왔는데 뭐 150km의 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이 베테랑 불펜에 더해서 배찬승 선수나 이호성 선수처럼 젊은 선수들이 그 역할을 해준다면 올 시즌에 충분히 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두 선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석 기자는 관전 포인트와 유망주 어떻게 꼽겠습니까?
일단 그 유망주 그룹 뭐 이제 신인들 4명 흔히 배심참 이렇게 부르는데 그 네 선수들이 1군에서 좀 많은 기회를 부여받고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삼성이 그 선수들이 팀에서 충분한 주전 경쟁을 할 수준만 해준다면은 당연히 굉장히 강력한 전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투수진이든 내야 자원이든 뎁스가 두꺼울수록 무조건 좋은 파트니까요. 어디든 그렇지만 특히 그리고 저는 이제 지난해 돌아왔던 육선엽 선수가 지금 시범 경기 때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런 어린 선수들의 활약은 올해도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어린 선수가 아닌 영입 선수, 뭐 최원태 선수나 후라도 선수가 어느 정도 해줄지가 결국은 순위의 이제 키라고 보는데요. 후라도 선수는 뭐 기본 10승은 하는 투수인데 우리 팀에 온 이상 그 전에 있었던 팀과 비교했을 때는 승리할 여건이 더 좋기 때문에 최소한 한 14, 15승은 해줘야 되고 최원태 선수도 기록만 놓고 보면은 꼬박꼬박 10승을 채운 선수는 아니거든요. 한 8, 9승 정도가 평균치였는데 그거보다는 한 3, 4승 더 해준다. 그럼 두 선수가 거의 한 25승 이상을 합작을 해주면 삼성으로서는 지난해 성적은 일단은 깔고 시작을 할 수 있는 여건인데 신인과 영입 선수가 그렇게 다 해주는 팀은 없거든요. 10개 구단 중에. 그러니까 이 선수들 중에 얼마나 낙오하지 않고 가을까지 가느냐가 결국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조 자체가 조금 바뀐 게 있습니다. 이 KBO 리그가 올해부터 규정을 바꿔본 게 있는데요. 스트라이크 존이 조금 낮아졌고 피처들, 투수들의 투구 시간을 제한하는 피치 클록이 처음 시행되는 등 변화가 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단장님 보시기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말씀 좀 주시죠. 일단 저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작년에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피치클락 같은 경우에는 제재를 가하지 않았지 얼마든지 했었고 또 20초, 25초거든요. 주자가 있을 때와 있지 않을 때. 그 정도면 충분히 투수들이 충분히 자기 공을 던질 수 있는 루틴이 가능을 하고 스트라이크 존을 1cm 밑으로 약간 내렸거든요. 그 이유는 너무 높은 볼의 스트라이크 존에 많이 형성이 된다고 해서 내렸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석 기자 보기에도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까? 큰 영향은 없지만 굳이 손의 이득을 따지면은 저는 사실 우리 팀한테는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어린 친구들은 이런 거에 적응이 빠릅니다. 그리고 지금 배우는 과정이니까는 코칭 스텝이 이런 거를 주문을 하면 바로바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배찬승 선수가 그 캠프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와서 ABS에 맞추다 보니 자기가 고등학교 때 형성했던 존보다 약간 존이 높다. 자기가 그걸 적응하는 게 걱정이다 했는데 뭐 낮아지면 솔직히 배찬승 선수 같은 선수는 오히려 더 편하게 이제 투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유불리는 없겠지만 굳이 따지면 우리 팀한테는 젊은 선수 많은 우리 팀한테는 유리한 게 조금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예년에는 그래도 삼성 라이온스가 좀 높은 순위를 유지하려면 또 높은 순위로 올라가려면 이렇게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준우승하니까 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승하려면 기존 약점과 이 대비책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부상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좀 부상 선수 많죠 팀에. 뭐 3선발 안에 있는 선수 중에 지금 둘이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던지고 있고요. 또 팀에 한 5번, 6번 쳐줘야 될 선수들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만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만큼 한다는 거는 그 선수들 오면은 갑자기 삼성은 좀 영입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가세 전력이 생기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또 캠프에서 이번에 가장 제가 좀 좋게 봤던 지점인데 이 작년에는 저희가 무조건 어린 선수 지금도 어린 선수들한테 주목은 많이 맞추지만 이제 흔히 얘기하는 고참 선수들 나이 든 선수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어린 선수들을 구단에서 스텝들이나 아니면 코칭 스텝이 너무 신뢰하고 기회를 많이 주면은 묘한 긴장감과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팀들도 있거든요. 그게 없더라고요. 뭐 유지혁 선수나 강민호 선수 이런 선수들이 그 진짜 거의 한 열 몇 살 차이 나는 선수들한테 가서 계속 뭔가를 얘기해주고 같이 야구를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런 지점들은 굉장히 많은 팀들이 삼성에 우려되는 지점이 이걸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약점이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석 기자는 약간 애정이 가미돼 있긴 하겠지만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분위기가 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석원 기자를 삼성 라이온즈 홍보팀으로 스카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 좋기도 하고 뭐 부담스럽기도 한데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부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핵심이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미리 좀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쉬면 이 선수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미리 조금 더 휴식을 주는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작년에 구자욱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파워와 부상을 좀 방지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트레이닝 파트나 이런 쪽에 새로운 기구들을 많이 지금 설치를 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상을 최소화한다면 뭐 충분히 좋은 성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라팍의 열기가 정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이 중계 화면을 통해서는 느껴지지 않는 현장의 열기라는 게 있을 텐데 네. 작년에 단장님 느낀 라팍의 열기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직접 와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와보시지 않으면 저는 열기가 아니라 전율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에너지가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처음 단장으로 부임하면서 팬분들이 저한테 부탁했던 게 엘도라도 응원과 그다음에 또 유니폼의 교체. 근데 엘도라도라는 응원가가 펼쳐졌을 때 그 전율은 사실 야구장에 와보시지 않으면 못 느끼시고 더 좋았던 건 상대팀 선수들 또 상대팀 응원하는 팬들이 느끼는 것도 비슷하다는 거거든요. 거의 뭐 8회 엘도라도라는 응원가가 나왔을 때 뭔가 불안해지고 상대 쪽에서 거꾸로 우리 팀 선수들은 그거에 대해서 힘을 얻는 이런 거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거의 140만, 134만, 뭐 7천 명이 오셨는데 그분들 한 분 한 분들 오셔서 열기를 뿜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이 힘이 결국 작년에 좋은 성적까지 연결이 됐거든요. 올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석 기자 작년 현장 열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일을 하지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라팍의 2024년은 어찌 보면은 대구에 오시는 아니면 대구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행복하게 있는 곳 중에 한 곳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예전에 한 시민운동장에서 한 20년 전쯤의 야구는 그때 야구 잘했죠. 막 우승도 자주 하던 팀이었지만 뭔가 마냥 행복한 야구는 아니었습니다. 뭐 쾌적하지 않은 환경도 있지만은 승패에 따라서 뭐 진짜 희비가 엇갈리는 뭐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지금 2020년대 중반에 이른 지금의 팬들은 물론 승패에 아쉬워하시죠. 근데 그래도 선수들한테는 박수를 보내고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야구를 보고 즐겼다라는 거에 만족하고 돌아가는 팬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2만 명 넘는 사람이 모여서 즐거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1년 동안 쭉 이어졌다는 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네. 요즘 프론트에 구단에 아마 항의를 하는 게 좀 잘해라 이렇게 못하냐 이런 항의보다는 요즘은 표 구하기 너무 힘들다. 맞습니다. 그 와서 오늘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팬들이 가고 싶다. 갈 수 있게 좀 해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팬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엘도라도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싶은 많은 팬들이 계실 거고 올해도 오히려 못 가서 표를 못 구해서 불만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올해 이 엘도라도를 배경으로 순위와 관중 숫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계속해서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은데 저의 목표는 한결같습니다. 저희는 뭐 우승을 목표로 가고 관중 저희가 작년에 거의 뭐 약 140만 관중을 모셨는데 저는 목표가 항상 지난해보다 더 높은 관중들을 모시고 싶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표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한테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더 열심히 좀 연구를 더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야구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단장님 그 목표로 하고 계신 관중 숫자를 채우려 그러면 거의 전 경기 매진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올해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표 구하기가 시범 경기 때부터 조짐이 보이는데요. 자, 단장님은 목표를 질문드렸습니다만 우리 대구 MBC의 성문어 서공 기자에게
부담스럽겠지만 올해에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예상 순위, 관중 숫자 어떻게 보십니까? 순위는 진짜 올해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는 우리가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도전자 입장이라는 유리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모든 팀에 도전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변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가을 야구는 못 가면 대구에 폭동이 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근데 이 가을 야구 진출권 이후로는 사실은 한 1위부터 4위까지는 한 끗 차이고 뭐 부상 선수 그다음에 상대 전적 이런 문제들이 다 맞물려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3강까지는 가능하나 그 이후의 순위는 모르겠지만 그 굳이 바라자면 이건 희망입니다. 정규리그 1위라면 제일 좋죠. 그럼 우승도 제일 가깝고 또 시즌 내내 너무 잘한 거니까. 근데 삼성이 대대로 우승은 많이 했지만 업셋 우승이 없습니다. 뭐 한 2등, 3등 한 다음에 가을에 이렇게 반전을 만든 적이 없었고 지난해 좀 그걸 기대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올 시즌 가을을 어느 지점에서 시작하듯 좀 어느 지점이든 업셋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관중 숫자는 뭐 총 숫자보다도 작년에 포항 경기 빼면은 한 경기당 18,600, 700 요 정도였거든요. 올해는 일단 날씨랑 여러 변수가 있겠죠. 성적도 변수가 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평균 관중 한 2만 정도를 하신다면 이거는 진짜 수도권 구단 아니면 최근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 누구도 하지 못한 기록이 될 거란 점에서 뭐 그런 앞자리 바꾸는 좀 관중 기록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석 기자 말을 종합하면은 단장님, 네. 어쨌든 포스트 시즌은 무조건 갈 것 같고 네. 포스트 시즌에 몇 등으로 진출하더라도 우승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 말이죠? 네. 오늘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끝으로 마지막 2025 시즌 개막과 함께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이종열 단장님께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장님. 네. 지난해 제가 느꼈던 건 저희 선수단 그리고 많은 팬들이 같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최근에 성적이 안 좋다. 최근에 그런 모습에서 지난해에는 이기는 야구를 같이 봤고 또 팬들과 선수단이 하나가 되는 것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올 시즌도 마찬가지예요. 쉽지 않은 상황이겠지만 선수단과 팬들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한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성 라이온스가 올해 한국 시리즈 우승을 달성하면서 왕조 부활의 역사를 새롭게 쓰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시사온 토크온 코너로 간략히 준비했습니다. 방송 직후 2025 개막 특집 삼성의 가을은 봄에 시작된다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나올 개막 특집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종열 단장, 서공 기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